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2022년 8월 27일 드디어 한국산 명품 무기를 유럽의 폴란드로 수출하는 본계약이 체결됐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는 폴란드 군비청과 K2 흑표 전차 및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7억 6천만 달러, 약 7조 6,780억 원 규모의 1차 이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는데요. 1차 수출 물량은 K2 전차 180대, K9 자주포 48문입니다. 폴란드 모론크에 있는 기계화 부대에서 열린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시 부아슈치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했고, 폴란드 모론크의 기계화 부대는 한국의 K2 전차가 배치될 폴란드의 첫 번째 부대로 한국과 폴란드 국방 방산 협력에 이정표가 됐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지난달 한국의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48문, FA-50 경공격기 3개 편대 총 48기를 발주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폴란드가 밝힌 도입 규모는 총 148억 달러, 19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 중에서도 K2 전차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지난 5월 말 마리우시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을 방문했었습니다. 현대로템 경영진은 자신있게 폴란드 국방부 장관을 K2 흑표 전차로 안내했고 직접 타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은 K2 전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다는 후문입니다. K2 전차가 시험장 주행도로의 울퉁불퉁한 노면을 충격 없이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이미 타보았던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와 비교하면 한마디로 승차감이 너무나 좋았다는 이야기인데요. 부아슈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2 이전에 독일제 레오파드 2A7 전차를 타봤는데 그때 레오파드가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퉁퉁 튀었던 것과는 완전히 대조적이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현대로템 관계자들은 K2 전차를 직접 타본 부아슈차크 장관이 엑설런트라는 감탄사를 연발했다고 전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노면에서 전차의 충격 흡수 능력은 아주 중요합니다. 전차가 기동 후 사격을 할 때 첫 발에 이은 두 번째 사격은 명중률의 충격 흡수 능력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K2 전차에는 ISU, 로드암 내장형, 유기압 현수장치라는 충격 흡수 장치가 갖춰져 있고, 전차가 사격할 때 포신을 안정된 자세로 유지하기 위해 디지털로 자동 계산해 보정해줍니다. 이 장치 덕분에 K2 전차는 기동 중에도 2km 앞의 적 전차를 거의 정확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또 1차 사격한 뒤 포신의 흔들림이 적어 곧바로 2차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독일제 레오파드 전차는 다릅니다. 현수장치가 판스프링으로 된 기계식이어서 포신의 떨림을 보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드 전차가 움직이면서 사격하면 정확도가 크게 떨어집니다. 또한 첫 발 사격 뒤 이어 두 번째 사격할 때도 포신이 흔들려 곧바로 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한국의 K2 전차는 자동 장전 장치가 있어서 전차병 3명으로 운용 가능하고 분당 12발까지 쏠 수 있습니다. 반면 레오파드 전차는 해당 장치가 없어 이동 중 분당 사격량이 K2 전차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 때문에 폴란드 장관은 평지에서 K2와 레오파드 전차가 맞붙으면 K2 전차가 이긴다는 확신을 가졌다고 전해집니다. 두 전차가 마주보고 다가오다가 K2 전차가 2km쯤에서 사격하면 레오파드 전차를 맞힐 수 있지만, 레오파드 전차는 포신의 떨림 때문에 명중률이 크게 낮아지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사용하고 있는 T-90 전차도 K2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T-90 전차도 레오파드 전차처럼 기계식 판스프링 방식의 현수장치를 사용하고 있어 사격 명중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K2 전차는 지난 1월 노르웨이 레나 기지에서 나토 표준 표적의 4분의 1 크기에 사격했는데 표적을 정확하게 맞춰 지켜보던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 소문은 폴란드를 비롯한 나토 회원국에 퍼졌고, 폴란드가 K2 전차를 사겠다고 결심을 굳히게 된 것입니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서 K2 전차의 성능에 놀란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K9 자주포와 FA-50 경공격기에도 돌아봤습니다. 이후 폴란드로 귀국하자마자 일주일 뒤 전문가팀 34명을 한국에 보냅니다. 폴란드 전문가팀은 전차를 검증할 전차장 외에도 K9과 FA-50을 평가할 전문가와 공군 조종사, 소프트웨어 담당자 등으로 구성돼 있었습니다. 최근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25조 원어치 이상 대거 구매하기로 결정한 것은 우연한 행운이 아니었던 겁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였지만, 이렇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무기를 구매하면서 폴란드 역시 꼼꼼하게 많은 것을 따져본 뒤에 결정한 것이었고, 그만큼 한국 무기의 성능이 우수하다는 증거입니다.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반한 한국 무기는 K2 전차만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측은 한화 디펜스의 K9 자주포도 보여줬는데 이날 실제 사격 과정에서 K9은 1차 사격한 포탄이 표적에 정확하게 명중했고 두 번째 쏜 포탄 역시 그 자리에 고스란히 떨어져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K9은 2017년 이집트에서 실시한 사격 시범에서 바다에 떠있는 표적용 선박에 정확하게 명중해 국제적인 명성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내친 김에 K9의 포탄을 자동으로 보급하는 K10 탄약 운반 장갑차도 보여줬고 손으로 탄약을 옮겼던 폴란드군 입장에서는 대환영이었습니다. 결국 K9 자주포와 K10을 세트로 묶어서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내친 김에 지난 6월 초순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서는 폴란드 공군 조종사가 한국의 경공격기인 FA-50 경공격기 후방석에 직접 타서 조종까지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 폴란드 조종사는 FA-50의 성능이 F-16 전투기의 70에서 80%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조종해보니 뒤지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그동안 폴란드 공군이 구매한 이탈리아제 M346 훈련기는 기체 결함으로 가동률이 떨어지고 납기까지 늦어 불만이 컸습니다. 그러나 FA-50은 카이가 생산하기에 곧바로 제작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도 다급한 폴란드에게는 솔깃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조급한 폴란드 공군의 입장에서는 FA-50을 단기간에 납품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FA-50 경공격기는 48기인데 폴란드에 대한 이번 방산 수출은 25조 원 규모이지만 앞으로 30년 이상 군수 지원까지 더하면 60에서 70조 원으로 추정됩니다. 경공격기 한 대 수출은 국산 중형차 1000대를 수출하는 것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이번 수출 성과로 약 10조 원에 달하는 산업 파급 효과가 기대되고 있는데요. 그 효과가 벌써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들을 대규모로 도입하는 계약을 잇따라 체결한 가운데 이번에는 폴란드의 인접국인 슬로바키아의 국방장관까지 한국산 무기를 직접 보기 위해 창원을 찾을 예정입니다. 야로슬라프 나드 슬로바키아 국방장관은 21일 창원의 현대로템 한화 디펜스를 방문했는데요. 이때 FA-50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의 구체적인 성능과 도입 조건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여 폴란드에 이어 슬로바키아와 대규모 계약 성사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폴란드처럼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슬로바키아는 도입을 희망하는 무기들을 이미 구체적으로 제시했고 다음 주 슬로바키아 국방부 장관의 방한 때 이 논의를 진척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유럽 국가들이 한국 무기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가성비 높은 무기에 육해공 패키지 생산 능력을 갖춘 민주주의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잭팟이 채 마무리되지 않은 가운데 이번에는 말레이시아, 호주, 노르웨이에서도 한국 방산 기업들과 계약 소식이 쏟아질 태세입니다. 한화 디펜스의 레드백 호주 수출과 현대로템의 K2 노르웨이 수출이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중순 사이에 판가름 납니다. 둘 다 독일 업체들과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한국 무기들이 선전을 펼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방 국가에서 독일의 전차, 장갑차를 따돌리고 사업을 따낸다면 그 의미는 상당히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